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물가지수, 그 중에 이 GDP 디플레이터의 이 상승과 하락에 대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명목 GDP 증가율에서 실질 GDP 증가율을 뺀 값과 근사적으로 같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를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이 물가 지수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목 GDP가 4% 상승하고 실질 GDP가 1% 상승하면 물가는 몇 프로 상승할까요? 4%에서 1%를 뺀 3% 상승한다. 이 값과 거의 비슷하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를 한번 수학적으로 접근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목 GDP를 A, 실질 GDP를 B, 이때의 물가 지수를 C라고 하면 C는, 즉 GDP 디플레이터 C는 실질 GDP B분의 명목 GDP A 곱하기 100 이렇게 배웠죠. 이때 여기서 이 새로운 조건을 만족하는 이 새로운 이 GDP 디플레이터를 C 프라임이라고 하자. 그럼 프라임 C는 자, 실질 GDP가 1% 상승했다 그랬으니까 B 곱하기 1 플러스 0.01 1% 상승한 거죠. 실질 GDP. 명목 GDP는 4% 상승했으니까 A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0.04 곱하기 100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B분의 A 곱하기 100 그렇죠. 여기 D에 B분의 A 곱하기 100 이 B분의 A 곱하기 100 이것이 바로 물가지수 C였죠. C.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을 C라고 놓게 되면은 나머지 이 분수가 1.01분의 1.04를 계산해 보니까 C 곱하기 1.0297 1.03C 대략 1 플러스 0.03C 이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 GDP 디플레이터는 원래 물가지수 C의 몇 프로가 이렇게 증가한 것이냐? 그러니까 3%가 증가한 것이다. 즉 명목 GDP 증가율 4%에서 실질 GDP 증가율 1%를 뺀 이 3%와 이 값이 근사적으로 이렇게 같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식은 우리가 좀 근사적으로 이렇게 대략 계산한 값이지만 이 응용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유용합니다. 뭐 수학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유용하다. 그래서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GDP 디플레이터의 상승과 하락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교재에. 그래서 위에 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목 GDP 증가율이 실질 GDP 증가율보다 만약에 크다. 그럼 물가 상승률이 플러스가 되겠죠. 이것은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죠. 반대로 명목 GDP 증가율이 실질 GDP 증가율보다 작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 값은 마이너스가 되죠. 이 말은 물가가 하락한다는 얘기죠. 이 명목 GDP 증가율과 실질 GDP 증가율이 만약에 이게 서로 같다면 이때는 물가 상승률이 0이 되어서 물가는 변함이 없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젬플 3번. 표는 각국의 연도별 그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랬습니다. 항상 이 기준 연도가 중요합니다. 2015년이 기준 연도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물가 상승에 대한 문제는 항상 물가지수, 즉 GDP 디플레이터로 다루는 겁니다. 기준 연도의 GDP 디플레이터는 100이라고 그랬죠. 100. 100%. 비율 값으로는 얼마를 말하는 겁니까? 1을 말하는 거죠. 1. 그렇죠? 1을 말하는 겁니다. 1. 실질 GDP와 명목 GDP가 같다 이런 얘기죠. 분모 분자가 같다. 즉 1이다. 퍼센트로는 100%. 이게 기준 연도의 GDP 디플레이터죠. 자, 여기서 보면 2015년은 물가 상승률이 1%가 됐었죠. 2014년에 비해서 1% 상승해서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 된 거죠. 그러니까 2014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이 값은 100보다 어떻겠습니까? 이 값은 100보다 작은 값이죠. 즉 1보다 작죠. 1보다 작은 값. 비율로만 얘기할 때는 1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1보다 작다. 또 2014년에는 물가 상승이 2% 이루어진 해입니다. 2013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3년도에 이 GDP 이 디플레이터 값은 2014년도보다 이 물가지수 이 값은 더 작겠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2016년도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GDP 디플레이터 값은 이 값은 100보다 즉 1보다 작은 값이 되겠죠. 이렇게 우선적으로 GDP 디플레이터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법. 2013년 실질 GDP는 명목 GDP보다 작다. 실질 GDP와 명목 GDP의 크기 비교군요. 2013년도 GDP 디플레이터는 1보다 어떻습니까? 여기 2015년도가 지금 1이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값이죠.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분모가 분자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모 실질 GDP가 분자 명목 GDP보다 크다. 이해되시죠? 니은 2014년 GDP 디플레이터는 100보다 작다. 그렇죠. 100보다 작다. 맞습니다. 100보다 작다. 맞네요. 디귿. 14년과 15년에 명목 GDP가 같다면 실질 GDP는 14년이 15년보다 작다. 분수 비교가 필요하네요. 디귿번 푼 것을 한번 볼까요? 자, 2014년에 실질 GDP를 A라고 하겠습니다. 15년에 실질 GDP를 B라고 하겠습니다. B. 그러면은 2014년에 GDP 디플레이터는 A분의 X. 이 B 값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곱하기 100을 생략하고 있죠. 15년에 GDP 디플레이터는 B분의 X죠. B분의 X. 지금 15년의 GDP 이 디플레이터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14년보다 크죠. 자, 여기에서 분자가 서로 똑같이 XX 같죠. 즉 명목 GDP가 같을 때 이런 얘기죠. 지금 명목 GDP가 이렇게 XX로 같을 때 A와 B 중에서 누가 크냐? B분의 X가 A분의 X보다 크다는 얘기는
A가 B보다 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14년의 실질 GDP가 15년의 실질 GDP B 이것보다 크다. 그 다음에 리을번 보겠습니다. 경제 2016년 경제 성장률이 음의 값을 갖는다면 이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죠.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이라고 그랬는데 15년보다 16년도의 GDP가 실질 GDP가 더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이 된 거죠. 이걸 역성장이라고 합니다. 역성장. 아주 안 좋죠. 그러면은 명목 GDP는 16년이 15년보다 작다. 자, 이것도 분수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죠. 정확하게. 아까 GDP 디플레이터의 크기 비교는 했었죠. 15년이 16년보다 크다. 즉 A분의 X, 이게 15년의 디플레이터 값입니다. 16년의 GDP 디플레이터, 이것보다 지금 크다 이런 얘기죠. A분의 X가 B분의 Y보다 큽니다. 근데 이 실질 GDP는 어떻게 됐었죠?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15년도가 16년도보다 크죠. 실질 GDP는. 즉 A가 B보다 큽니다. 그럼 이 분수식에서 분모 A가 분모 B보다 크죠. 그러면서 A분의 X가 B분의 Y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X는 Y보다 엄청 커야 되겠죠. 그렇죠. X는 Y보다 많이 크다. 즉 명목 GDP는 15년이 16년도보다 크다. 어때요? 이런 수능 문제 풀어보니까. 재미도 있죠. 자, 다음 여러분들이 그 뒤에 여러분들 교재 보면은 문제 11번 역시 재미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GDP 디플레이터를 가지고 물가지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프로그램 12번 역시 이 개념을 잘 생각하면서 이 분수의 크기 비교 문제들이 추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업률과 고용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